행정법이란다. 국어, 영어, 국사 이 세 과목이 이제 필수 과목이고 나머지는 이제 선택 과목이죠. 물론 뭐 설명을 다 들으셨겠지만 그 선택 과목 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행정법 총론을 선택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일단은 뭐 좋은 점, 나쁜 점 둘 다 있는데 일단 나쁜 점은 여러분들이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요. 공부하기가.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용어 자체가 법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아마 외국어 공부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자, 하지만 그거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뭐 용어가 막 계속 비슷한 용어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제가 또 충분히 실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한 시간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 적응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그 용어를 구사할 수도 있고요. 혹시나 실제 생활에서 그 말을 못하더라도 지문을 읽으면 아 이게 뭔 말인지 OX 정도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안 좋은 건 시간이 조금 걸려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까지가. 왜냐하면 행정법이란 과목은 조금 이따 이제 이 전체적인 과목의 특징을 설명을 할 건데 이 첫 부분하고 끝 부분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 공부를 할 때도 뒷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읽으면 이게 뭔 말이지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앞부분의 걸 알아야 이제 뒷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틀이 딱 잡혀져 있는 과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물론 뭐 저는 그 전체적인 체계를 같이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하는 거니까 뭐 다른 사람 이제 수업보다는 조금 편하긴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제 강의 특징이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한 3주까지는 힘들 거예요. 와, 내가 왜 이 과목을 선택을 했지? 다른 사회 과목이나 이런 걸 선택한 사람 보면 아주 쉬운 것 같단 말이에요. 독서실에서 지나가다가 사회 과목 책을 한번 슬쩍 들춰봐요. 오씨, 내가 다 아는 얘기야. 왜? 고등학교 때 사탐 시간에 다 봤던 내용이야. 아이, 저거를 할 걸 괜히 행정법에서 이 뭐지? 벌써 3주가 지났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제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포기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와요. 행정법 안 하고 이제 사회 할래요. 지난달에도 한 명 있었어요. 뭐 그거는 본인의 뭐 그 공부 패턴에 또는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제가 뭐 억지로 하지 마. 너는 한번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행정법 해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그 과정만 이제 이렇게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는 쉬우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따라오세요. 혹시나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한 번 저하고 상담 한 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안 좋은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총론이 좋은 점은 일단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고 나서 좋아요. 시험 준비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시간이 좀 걸리는 측면 그런 안 좋은 점이 있고 합격만 하면 행정법 총론은 공무원이 제대로 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행정이란 게 원래 법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마음껏 하는 게 아니고 선배들이 해온 그 관례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회사 같으면 어때요? 이제 취직을 하면 이제 선배 사수가 있어가지고 하나부터 10까지 조금씩 가르쳐 주죠. 아, 요럴 때는 요렇게 해라. 요런 정리는 요렇게 하면 된다. 근데 물론 공무원이 돼도 그런 걸 가르쳐 주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공무원들은 그 선배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관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을 적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그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식품위생과 공무원이 되면 식품위생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조문들을 읽고 어떤 사람이 무슨 허가를 신청해 와서 허가를 뭐 또 어떤 영업을 한다고 신고서를 제출을 해왔어요. 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제대로 된 허가를 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4, 5년이 됐죠. 그전에는 필수 과목이었어요. 행정법 총론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필수 과목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제도 자체가. 그래서 한 2, 3년 후면 다시 행정법 총론이
필수 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람직하고.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모처를 방문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바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 말을. 그렇게 한마디 하니까 어때요? 행자부에서 한 달도 안 걸렸어요. 바로 고등학교 과목을 그냥 공무원 시험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다 행정법 총론하고 행정학기 이런 거 다 선택 과목으로 해가지고 조금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 공무원 사회에서조차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배들은 행정법 제대로 공부를 했고요. 특히 세무직, 관세직, 경찰직 이런 특수 분야는 더더욱 그래요. 세법을 전혀 모르고 회계학을 전혀 모르고 수학, 사회, 과학 뭐 이런 걸 시험 쳐서 세무직 공무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 새로 신입이라고 왔어 공무원이. 그런데 세법이라고는 한번 보지도 않은 그렇죠? 수학만 잘하는 그 친구가 과연 그 세무 행정을 해내겠냐는 거죠. 그러면 선배들만 이제 죽어나는 거야. 일을 시키는데 빨리빨리 안 되니까 선배들이 알아서 해버리고 욕만 하고 그렇죠? 괴롭히긴 하고 실제 상당히 문제라 그래요 지금 세무서도 지금 행정 자체가. 자, 뭐 어쨌든 제도는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고 여러분이 뭐 제도를 바꾸겠다고 1인 시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소녀상이야 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소녀상 앞에 가서 하루 저녁 뭐 우리가 뭐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러 왔는데 행자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한다?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그거는 여러분이 안 해도 돼. 딴 사람들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제도에 순응을 해서 그 선택 과목들 중에 가장 나한테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한 다음에 합격하고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행정법 총론을 선택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합격한 후에 여러분이 제대로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재밌게 공부를 해야 돼요. 모든 과목은. 그래서 나한테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보통 중고등학교 때 이제 성적이 안 오르는 애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외워야 돼? 거기다 선생까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공부를 하기가 싫죠. 그러면 당연히 그 과목은 점수가 안 올라갑니다. 다행히 어떻게 잘 찍어가지고 대학을 갈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눈치가 빨라가지고 좀 점수를 잘 받았는데 고등학교 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중고등학교 때 그 공부도 내가 진짜 알고자 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학문이었는데 내가 왜 그때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점수만 잘 받기 위해서 요령껏 공부했는지 그게 좀 아쉬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공무원 시험이지만 다 필요한 과목이에요.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국어나 영어나 국사는. 오히려 행정법 총론은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과목도 물론 재미를 붙여서 해야 되지만 그 과목이 한 90점, 80점 이상 넘어가지고 남들보다 10% 이상, 10% 안에 안 들면 합격은 불가능합니다. 국어, 영어, 국사가 그 안에 안 들어가면. 행정법 총론은 남들만큼만 받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받아주고 국어, 영어, 국사는 여러분이 수능 때 국영수하고 똑같은 거야. 이 과목을 못하면 좋은 대학을 못 가요. 이 과목을 못하면 합격이 어려워요. 공무원 시험은. 자, 그래서 국어, 영어, 국사는 필수 과목이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시고 선택 과목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이 과목 때문에 내가 이 과목을 선택해서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안 들을 정도로 남들만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들만큼 해준다 그래서 뭐 대충 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셔야 되는데 비중은 국어, 영어, 국사가 더 훨씬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시고 국어, 영어, 국사에 여러분이 조금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 과목에 대해서 다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학교 때 국어, 영어, 국사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했다 그러면 중학교 때 국어, 영어, 국사 수준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고1 수준을 공부를 해야 된다. 중학교 맹탕 놀다가 아예 탐도 모르는 애가 고등학교 올라가고 성문 기본 영어를 공부를 해봐요. 안 돼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한 40점은 맞을 수 있지만 기초부터 쌓아가야 되는 거다. 모든 공부는. 자, 그래서 혹시나 영어나 국어나 자,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기초가 좀 약한 분들은 아주 기초부터 그렇죠?
시간을 조금 기간을 좀 두고 남들은 2개월 만에 한 번 돌린다고 생각할 때 불안해하지 말고 한 1개월 동안은 이야기 한국사라도 한번 읽고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영어나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중학교 때 영어 있죠. 중1 영어. 이 정도 단어라도 한번 쭉 훑어보고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야 자신감이 쌓인다는 거예요. 자, 뭐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지랖 넓게 국어 영어 국사 공부 방법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부분도 명심을 하시고 제대로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반드시 그 과목 교수님하고 상담을 하시고, 내가 이 정도 수준인데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분들은 그 과목에 대해서 몇 년간 강의를 해왔고 공부를 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 방법론을 알아요. 그리고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내가 돈 주고 듣는 강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귀찮게 찾아다니는 거죠.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물어도 보고. 그렇게 물어보는 수험생들은 빨리 합격을 해요. 데이터를 봐도. 지금까지 내가 강의 경험을 봐도 저한테 자주 와가지고 질문하고 조금 이상하다고 아주 기초적인 건데도 와가지고 질문하는 애들은 금방 실력이 오르고 금방 합격을 해요. 끝에 가면 결국은 다 합격을 해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합격을 해야 덜 부끄러운 거예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리 기초적인 거라도 자기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시 돌아와서 행정법 총론을 선택한 건 합격한 후에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제대로 미리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나한테 꼭 필요한 과목이다. 그렇죠? 내가 알아야 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란 말이야. 저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예를 들어서 실제 공무원이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행정을 펴나가는 건지를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렇게 실력을 쌓는 공부를 하시다 이거죠. 그렇게 실력을 쌓으면 당연히 점수는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뭐 제 강의는 밑줄 끄세요. 별표 3개, 별표 2개, 뭐 판례 같으면 A급, B급, C급 시험에 맞게 강의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학 교수 강의 같이 전반적인 뭐 진짜 이해를 위한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강의를 할 테니까 저를 믿고 쭉 열심히만 따라만 오세요. 어느 정도 복습해 주시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덜 해도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해 보자. 그 다음에 좋은 점. 이제 첫 번째는 공무원이 됐을 때 진짜 필요한 과목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과목이니까 제대로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사회를 예를 들었는데, 사회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사회라는 과목, 초등학교도 있어요. 사회가 있더라고요. 그 과목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좀 아는 것 같아요. 용어도 많이 들어본 용어고. 그래서 한 40점, 50점, 60점까지는 빨리 올라가요. 사회 공부를 하면. 근데 60점에서 합격권에 이르기 위한 90점에 올라가는 때는 이거는 들쑥날쑥이야. 어떤 시험 문제 때는 쉽게 90점이 나오고 어떤 시험을 치면 70점밖에 안 나오고, 이거는 시험장 가기 전까지도 항상 두려움이에요. 야,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회라는 과목은 워낙 다양한 과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된 거다 보니까, 특히 경제 파트 같은 경우는 저도 원래는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내가 전공한 사람이 쉽다고 생각하는 게 수험생들한테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게 난이도 조정을 쉽게 못해요. 설마 이건 아주 쉽게 이해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막상 보면 아주 어려운 이론은 막 잘 외워가지고 금방금방 푸는데,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딱 던지면 오히려 못 푸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 어떻게 난이도가 조정이 될 것인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불안한 과목이에요. 열심히 해놨지만. 근데 행정법은 이와 다르게 한 4개월 동안은 힘들어요. 내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4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모의고사를 쳤는데도 50점밖에 안 나와.
야, 이 큰일 나. 사회는 한 60점, 70점 다 간단 말이야. 똑같이 1월 달부터 공부한 수험생들인데. 자, 이러면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하지만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이 과목에 대해서는 한 60점 정도 수준까지는 어려워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요거 기초를 완성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80점 단계까지는 금방 올라가고 90점 단계도 금방 올라간다고. 90점까지 한번 올라가면 더 이상 내려오질 않아요. 아무리 어렵게 출제를 하든 아무리 이상하게 출제를 하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안정적인 점수만 확보를 해두면, 실력만 확보해두면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 국어, 영어, 국사 열심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 같은 경우는 불안하면 뭐 국사가 좀 부족하고 암기할 게 많은데도 사회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또 유리한 과목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과목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 뭐 그게 이제 단점과 장점이에요. 근데 뭐 이걸 선택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다르게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을 건데 이미 상담 다 하고 지금 행정법 총론 과목을 선택을 하고 지금 수업을 들어왔는데 책까지 받았는데 이제는 무르기도 힘든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 뭐하냐, 그렇죠? 자,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몇 주까지는 이게 불안하니까 손을 놓고 다른 과목으로 이제 갈아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 과목의 특징을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이제 법학이잖아요. 특징을 지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법학은 법 조문이 있어요. 조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민법, 헌법, 요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헌법이잖아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이렇게 이제 7과목이 변호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과목이에요. 법대 가서 이제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에서 이제 변호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한 그 과목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뭐만 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법만 하고 있다고. 근데 모든 법학의 기초는 민법이라, 민법 총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다른 법학 공부를 하기가 쉬워져요. 근데 우리는 민법 총칙을 지금 안 배우고 그냥 바로 지금 행정법을 공부하러 온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법학과에서도 행정법은 2학기는 아니면 3학년 돼서 공부를 해요. 왜? 2학년 때 이제 민법이나 형법, 기초적인 헌법을 공부를 하고 법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힌 다음에 행정법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행정법은 조금 쉬워요. 근데 그런 법적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지금 행정법을 바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건 맞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법학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법학이라면 그러면 이 행정법이 법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이게 이런 법, 이렇게 공부하는 게 법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면 되는데 실제는 전혀 달라요. 실제는 민법 같은 경우는 민법 조문이 있잖아요. 1조, 2조, 3조, 4조. 한 200개 되는 조문이 있어요. 민법은. 그 조문 하나를 가지고 책이 한 5페이지, 6페이지씩 써여져요. 자, 그걸 설명하는 거야. 그 개념을 이해를 하는 거야. 미성년자, 그러면 미성년자는 언제부터 미성년자지? 미성년자들이 행위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미성년이 뭐 동신골목 와가지고 스마트폰을 샀어요. 아빠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러면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 스마트폰 샀다 이랬을 때 아빠는 그 애를 손을 잡고 가게에 가가지고 이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취소가 돼요. 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년자라면 성년은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을 취소하려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스마트폰이 이상하다든지, 그렇죠? 얘가 무슨 부가 서비스 기능을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냥 취소해버릴 수가 있다고. 자, 이런 다양한 법적인 문제들을 조문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게 민법이에요. 형법은 250조에 가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한다. 이런 조문이 하나 딱 있어요. 그 조문 하나를 가지고 책이 한 6페이지 정도 써야죠. 교과서로. 줄 한 줄을 가지고. 그럼 뭐 공부할 게 별거 없을 것 같지만
사람이란 뭔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뭔지. 사람이 사람이지 사람이 뭘까요? 근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도. 지금 뇌사 상태야. 그 뇌사 상태인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이게 과연 살인죄가 될까 이 말이에요. 이미 뇌는 죽어 있는데 맥박만 뛰고 있는데 그걸 과연 사람이라고 볼까? 그걸 살인죄로 처벌을 해야 될까? 그렇죠? 인부의 태아를 발로 차서 태아가 죽었어요. 인부는 상처만 있고. 자, 이게 살인죄일까요? 벌써 태아를 사람으로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실제 사례에서도. 그렇죠? 예, 결론을 말하면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냥 낙태죄예요. 사람은 인부의 뱃속에서 완전히 몸이 전부 노출이 됐을 때부터 사람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우리 판례가. 그전에는 사람이라고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냥 낙태죄예요. 엄청난 제목이 차이가 나죠. 형량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뭔지. 그렇죠? 꽤 오래됐지만 옛날에 그 이름이 뭐지? 대승인가? 대승이라네.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겠네. 하도 지나가지고. 옛날에만 해도 아이돌이었는데 요새 나오지도 않더라고. 걔가 한강대교를 쫙 가다가 어떤 오토바이를 치고 그냥 지나가 버렸죠. 오토바이를 치고 지나간 게 아니라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었는데 밤에 안 보여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이미 쓰러져서 사망한 상태였다면 대승이는 살인죄가 아니죠.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니에요. 걔가 죽인 게 아니니까 이미 죽은 거였으니까. 그러면 사체 손괴죄 이것도 과실로 한 거기 때문에 처벌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생명이 붙어 있었다면 그럼 과실치사죄가 되는 거예요. 죄명이 전혀 다르죠. 자, 이와 같이 언제 사람이 죽었다고 볼 것인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을 국가의 힘으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구 하나하나를 아주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돼. 다른 법학은. 근데 행정법은 그렇지가 않아. 행정법은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이제 행정법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네이버 지식이나 네이버에다가 행정법이라고 쳐보세요. 밑에 아무리 찾아도 조문이 안 나와요. 다른 아까 6개 과목은 상법 딱 치잖아요. 그러면 쭉 내려가면 법령종합센터 이런 데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상법 조문이 쫙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조문을. 헌법도 마찬가지고. 다른 6개 과목은. 근데 행정법은 조문이 없어요. 법이 없다니까 행정법이라는 법이. 그럼 뭐야? 뭐가 행정법인데 그러면 뭘 공부를 하라는 거냐 이거죠. 행정법은 행정과 관련된 법은 다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포가 되고 시행되고 있는 행정법, 국회가 만든 법은 1600개가 돼요. 그게 다 행정법이라. 여러분들은 그 1600개의 법률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형법의 조문 하나,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람이란 말 한마디를 가지고 책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쓰여지는데 우리가 그럼 1500개에 되는 그 법률을 어떻게 다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행정법 공부는 그런 공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률을 던져주든 여러분이 공무원이 됐을 때, 자, 여러분이 지금 공무원이 된다고 해서 어떤 일을 맡게 될지 몰라요. 식품위생과에 근무를 하게 될지, 건축과에 근무를 하게 될지, 공중위생과에 근무하게 될지, 환경과에 근무를 하게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은. 자, 여러분이 어떤 과에 이제 배치를 받든 여러분들 책상에는 여러분들과 관련된 법령이 쫙 꼽히게 될 거예요. 이제 식품위생과면 제일 앞에 식품위생법부터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각종 훈령집, 각종 예규집 다 식품위생과 관련된 법령들이야. 자, 그 법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법에서 배운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허가를 신청해 왔을 때 그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집을 뒤져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장 바람직한, 가장 적법한 행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당신의 지금 허가 신청은 법률 제 몇 조, 시행령 제 몇 조에 따라서 볼 때 당신은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건을 못 갖췄네요. 건축 불허가 처분, 식품위생법, 영업 불허가 처분 이런 처분을 때려줘야 된다고.
그걸 제대로 판단 안 하고 그냥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럼 잘못된 행정이죠.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반대로 허가를 분명히 내줘야 되는데 자기 혼자 잘못 판단해 갖고는 영업 불허가 처벌을 때려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상대방은 분명히 허가가 나오는 것 같았는데 남들은 다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았다는데 나만 허가를 안 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옛날 같으면 요새 우리 국민들, 시민들은 그냥 뭐 공무원이 원래 그런갑다. 나는 허가를 못 받는갑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업을 이제 안 하고 다른 생각을 또 하게 될 거예요. 다툴 생각을 잘 안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사람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왜 우리는 허가를 안 내주냐고 딴 놈들은 다 허가를 내주면서 따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와가지고 나한테 따지다가 내가 말을 안 들으면 그 위에 과장 누구냐고 국장 누구냐고 막 이렇게까지 되듭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뭐 민원제 얘기하고 막 이래버린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만약에 제대로 된 행정을 했으면 괜찮은데 잘못된 행정을 했을 때는 이제 시장이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그랬는데 국장 과장이 다시 한번 검토해보니까 이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데 안 내준 거예요, 내가.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쟤는 일 맡겨서는 안 되겠다. 쟤는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오네. 쟤 수학 공부하고 공무원 시험 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는 항상 좋은 일을 못 맡는 거. 제대로 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뭐 남들이 잘 안 하는 청소과나 뭐 좀 안 좋은 과로 계속 밀려나고 뭐 좋은 일을 뭐 팀 조직해서 뭐 프로젝트 하는데 전혀 안 끼워주고 그러면 일 안 하고 편하겠네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의 능력을 인정받지 않은 직장 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칭찬받고 그렇죠? 내가 한 일이 실제 행정에서 막 보여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6개월을 놓고 있단 말이야. 지금 예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앞에 사고가 너무 작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장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6교도 하나 설치하고 예산이 부족한데도 신호등을 하나 놓자 그래가지고 신호등을 하나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재미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걸 시장한테 갖고 우리 지역 앞에 가면 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하나 필요한데 그러면 시장은 그 친구 말은 믿지도 않아요. 이제 듣지도 않는단 말이야.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볼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제 행정법을 제대로 법률을 제대로 해석을 하고 시행규칙을 제대로 해석을 해서 제대로 된 행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걸 공부하는 게 행정법이에요. 어떤 법률을 던져주든 그 행정법률과 법령의 특징, 그거를 어떤 법을 먼저 적용하고 어떻게 적용해서 어떤 처분을 때려야 하는지를 그 방법론을 배우는 게 행정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법학이라기보다는 행정법 이론이에요. 다른 건 조문인데. 자, 그래서 조금 공부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사법시험도 뭐 수석 합격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뭐냐 그러면 행정법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6개 과목은 공부 방법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행정법은 공부 방법이 전혀 달라요. 이거는 약간 경제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거시적이란 말 들어봤어요? 미시, 거시. 약간 거시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조문 하나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큰 틀에서 이렇게 크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걸 하려면 전체적인 틀을 익히는 거죠. 그걸 익히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 틀을 익히기까지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그 틀은 제가 이제 미리미리 가르쳐 주죠. 예전 행정법 강사들은 이렇게 강의를 안 했어요. 첫날 강의부터 바로 1페이지 그냥 읽어요. 그리고 밑줄 긋고 이렇게 강의를 했단 말이야. 전체적인 틀을 안 보여주고. 근데 이제 제 강의는 거의 오전 시간에는 지금 계속 이런 얘기만 할 거야. 진도는 안 나가고. 그래서 책이 오늘 오전에 필요 없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두 시간은 지금 이런 잔소리 같지만 졸리지만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진도에 너무 목매하지 마시고 빨리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요. 보통 새 책을 받게 되면. 근데 아직 새 책도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좀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뭐 외우고 밑줄 치고 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자, 뭐 행정법의 특징을 얘기하다가 이제 뭐 그런 얘기까지 갔어요. 자, 행정법의 특징은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의 법조문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다양한 법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론을 배우는 거라더라. 따라서 그 공부 방법은 조문에 대한 이 개념을 막 꼼꼼하게 공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하다더라.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방금 얘기했지만 행정법을 크게 이제 어떤 걸 공부하는지를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행정법, 행정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행정이란 말 많이 들어봤어요? 자, 우리 국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세 가지 일을 이렇게 해요. 첫째, 법을 만들어요, 법을. 그 다음에 이 법을 기초로 해서 행정을 해요. 그리고는 이 행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이제 판단해 주는 데가 있죠. 그게 어디예요? 그걸 사법이라고 그래요. 입법, 행정, 사법. 이 우리 국가 권력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쪼개놨어요. 누가?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은 몽테스키에라는 사람이에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 혁명 전에는 나라는 국가라는 건 누구 거였어요? 왕의 것이었죠. 군주의 것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는 왕이 곧 국가의 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밑에 백성이라 그랬죠. 백성. 국가의 주인이 아니야. 왕이 국가의 주인이지. 프랑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절대 군주가 국가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절대 군주는 모든 권력을 그 사람이 다 쥐고 있었어요. 지가 법만 만들고 싶으면 법 만들어라 해서 법 만들고, 지가 뭐 국민들을 위해서 뭐 구휼 활동, 그러니까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싶으면 뭐 도와줘라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이 뭐 누구를 도둑질을 했다는데요. 그러면 그 놈은 이렇게 처벌을 해버려. 이렇게 입법, 행정, 사법을 군주가 다 틀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프랑스 혁명은 왜 일어났냐면, 자, 그렇게 해서 뭐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적당한 이제 형량을 받고 이제 처벌을 받고, 좀 심한 놈들은 교도소가 있어서 교도소에 바스티유 감옥 뭐 이런 게 들어봤잖아요. 그 감옥에 가둬놓기도 했어요. 자, 그런 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국가가 할 일들이 있죠. 세금을 걷어들이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전쟁을 치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뭐 곡물을 수치를 해간다든지, 아니면 전쟁터에 이제 남자들은 싸워야 되니까 징발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지금 국가가 하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걸 할 때 너무 공무원들이 자기 이속을 챙기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야. 자, 나는 세금을 어제 냈는데 또 내래요. 이러면 국민들은 억울하죠. 자, 이런 걸 프랑스에도 법원이 있었어요. 뭐 이런 모차르트에 나오는 이상한 뭐 이런 거 덮으시고 그 사람들이 재판을 했어요, 실제. 근데 다 국가의 편을 들어주고 공무원의 편을 들어주는 거야. 그리고는 뭐 잘못했다고 감옥에 가두고. 자, 이러니까 어때요?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혁명을 일으키자. 저 군주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민 대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군주를 처단하고 군주가 가진 그 권력을 시민들이 뺏어오는 거야. 이제 비로소 시민이, 지금은 이제 우리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 당시 시민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자, 국민이 이제 주권을 찾아오는 거야. 이제 비로소 국민이 주인의 시대가 온 거야. 자, 국민이 이제 주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군주가 한 사람이 통치하는 이 국가를 국민이 전체가 주인이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권 분립을 하자. 그건 로크란 사람이고, 몽테스키에는 권력을 세 개로 쪼개자. 어쨌든 뭐 프랑스식은 입법, 행정, 사법 세 개로 쪼개가지고, 저렇게 쪼개가지고 입법부는 국민들이 대표를 뽑자. 그리고 대표를 뽑아서 의회를 구성하죠. 지금의 국회. 그래서 국회가 법률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그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행정을 해주겠다. 세금을 걷어들일 때도 그냥 예전에는 그냥 걷어들인 것을 국민들이 만든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은 저항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법대로 딱딱 해주니까. 저 법은 누가 만든 거예요? 국회가 만들었지만 국회는 누구죠? 우리가 뽑은 사람이잖아요. 국민의 대표들이에요. 물론 누소는 그 당시에 대의제가 아니라 직접 민주제를 하자 그랬어요. 우리 국민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의사를 결정하고 뭘 할 때마다 우리 국민 전체가 의사를 결정해서 해결하자. 근데 인구가 그 당시만 해도 엄청 많았단 말이야. 그걸 불가능하죠. 모든 사람이 다 모여갖고 의사를 결정하기가.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까지 대의제로 간 거야. 대의제. 대의제가 뭐예요?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게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데 저 법은 누가 만든 거죠? 우리가 만든 거야. 우리가 약속한 거란 말이야. 왜? 우리가 대표가 만들었으니까. 야, 내 뜻을 네가 가가지고 우리를 규율할 규범을 네가 좀 만들어. 우리가 다 가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통해서 법률을 만든단 말이야. 결국은 그 법률은 우리가 만든 법률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약속한 그 법률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뭘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은 저항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혹시 뭐 잘못된 행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공무원이. 악의적으로 나를 괴롭히려고 세금을 더 거둬들인다든지. 지가 또 법에는 한 번 부과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돈이 필요하니까 한 번 더 부과해가지고는 야, 원래 2번 내는 거야. 그리고는 더 걷어간다. 이럴 때. 자, 이럴 때는 잘못된 행정을 한 거잖아요. 이럴 때는 역시 하소연할 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법부를 두는 거예요. 재판을. 억울함을 하소연하는데. 자,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하게 되었다 이거죠. 국가 권력은 이제는. 저게 이제 상권 분립이라는 거예요. 상권 분립. 국가 권력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저렇게 권력이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수장은 누구죠? 지금 청와대하고 지금 토라져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의 대표야. 그다음에 행정부의 대표는 누구예요? 응? 대통령이지. 행정부의 수반이라 그러잖아요. 행정부의 수반. 사법부의 수반은 대법원장이죠. 대법원장 여러분 이름도 모르잖아. 그렇죠? 왜 모를까요? 선거를 안 하니까. 다른 나라는 선거를 통해서 대법원장을 뽑는 데도 많아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어쨌든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삼부 요인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회의 같은 거 신년회 할 때는 이렇게 삼부 요인들 대표 다 가고 그다음에 여당, 야당 무슨 각 뭐 원내 대표들도 참석을 해서 이제 신년 회의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권력이 세 개로 쪼개져 있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러 온 거야? 입법은 어떻게 하지? 국민의 대표는 어떻게 뽑지? 국회의원 선거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은 헌법이란 과목에서 배우는 거야. 이 헌법은 또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헌법에서 배우는 거고, 사법은 요거는 법원에서 재판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소송은 어떻게 제기하고, 소가 제기되면 법원 내부에서는 소장은 어떻게 보내주고, 재판은 어떤 식으로 열고, 그렇죠? 어떤 건 증거로 채택하고, 이런 증거는 고문을 해서 얻은 증거니까 이런 증거는 재판할 때 재판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법칙들, 이런 걸 배우는 건 소송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민사와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이제 뭐 형사재판 하잖아요. 징역 몇 년을 때릴 건지 이런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법은 사법과 관련된 법. 이것도 역시 뭐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이런 데서 배우는 거야. 그리고 국가 권력이 아닌 개인과 개인들끼리 싸우고 돈 빌려줬는데 돈 안 갚고 이런 거는, 자, 이런 부분은 전세를 줬는데 임차료를 제때제때 안 내요. 분쟁이 생기겠죠. 계약 기간이 2년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2년이 지났는데 이놈이 나가지를 않아요. 임대료도 안 내고 집에 가면 문 잠겨 있고 새벽에 몰래 들어가고 뭐 이래갖고 나가버리고 이런 일도 많죠. 그 집을 빌려줄 때 잘 빌려줘야 되잖아요. 저는
세입자 들어오면 난감하죠.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고 이런 일들을 규율하는 건 이거는 이 민법인데 민법에서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회사를 설립해요. 내가 장사를 해요. 도매상에서 물건을 떼왔는데 물건이 이상해요. 그런데 따지니까 네가 잘못 보관해서 그렇대요. 자, 이런 다툼들. 내가 회사를 설립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싶어요. 이사회를 어떻게 조직하죠? 주주총회를 어떻게 하죠? 이런 것들. 보험을 하는데 보험은 어떤 기능을 하죠? 이런 것들. 보험 설명인이 나한테 와가지고 보험 설계사가 나한테 와서 설명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나한테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나한테 불리한 거는. 자, 이러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약을 해지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걸 배우는 건 상법. 이렇게. 그 다음에 이놈들이 누군가를 때렸다. 누군가를 죽였다. 그러면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는 응징을 못 하잖아요. 물론 영화에서는 많이 나오죠. 내 아이를 강간한 놈은 내가 아버지로서 그 놈을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고 괴롭히는 영화에서는 가능한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죽이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사적으로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약속이야, 우리의. 그럼 어떻게 났느냐? 우리 국가가 처벌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냐? 형법이에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우리가 약속을 한 거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다. 우리 약속을 하자. 그렇게 해서 형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게 형법이에요. 자, 이런 과목이 아까 법학에서 배우는 과목이야. 그 중에서 우리는 뭘 배우러 왔어요? 요거를 배우러 온 거예요. 행정. 행정이 뭐죠? 국가가 하는 일 중에 법 만드는 거 말고 재판하는 거 말고 다 행정이에요.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뭘 하는 거. 이게 행정이에요. 그러면 행정법은 이런 행정과 관련된 법. 이게 행정법이에요. 요걸 우리를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에요. 법 하나 이름이 딱 있는 게 아니고 길게 풀었으면 행정에 관한 법을 여러분들은 행정에 관한 법 이론 전반을 공부하러 이 과목을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걸 공부하러 온 거죠. 자, 그럼 행정은 대충은 알겠죠?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이 되면 행정을 하려고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거야. 허가도 내주고 영업정지도 때리고 그다음에 육교도 설치해주고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을 치워주기도 하고 국가가 하는 일들이 있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돈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면 재난도 구조 활동도 해주고 이 모든 게 행정이에요. 그런 행정과 관련된 법을 공부하러 온 거야. 자, 방금 얘기했던 이 모든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법에 따라서 해줘야 돼요. 그냥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한 법이 있잖아요. 식품위생법, 건축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등, 그렇죠? 사회복지법 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법에 따라 여러분들은 행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법에 따라. 자, 그래서 우리는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법치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법치 행정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법치주의, 법치 행정 안 들어봤나? 법치주의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법치주의예요. 반대말이 뭘까요? 법이 아니라 사람이 지배하는 사회. 그게 인치주의죠. 절대군주는 인치주의라고 봐야 되죠. 그 이후에 이제 혁명 이후에 근대 국가가 오면서 법치주의가 실현된 거야. 이제는 법에 따른 행정, 법에 따른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법은 뭔데?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우리가 국민 전체가 약속한 그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개인의 임의로 뭘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은 입법, 행정 이렇게 사법이 나눠져 있고 이 행정은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 관한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역사는 2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직 행정법이란 말이 나온 게. 왜? 행정이란 말 자체가 200년밖에 안 됐어요. 몽테스키에라는 사람이
상권 분립론을 어떤 찌라시 논문 같은 데서 발표를 한 거야. 그때 애너미니스트러티브 발음이 안 되네. 그 행정이란 말이 처음 나온 거야. 처음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가 짧죠. 자, 그래서 그 행정에 관한 법 이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행정법은 200년 역사밖에 안 돼요. 이 민법은 2000년이 넘어요. 얘들은 로마 게르만 시대, 그때 상행위가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때부터 계약에 관한 법리는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어때요?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는 뭐 6개월 내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네가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물건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합의를 보지 않는 한 동시에 줘라 이 말이야. 전마가 돈을 줘야 내가 물건을 주죠. 이 말이 맞는 거야. 네가 이마 돈을 먼저 줘야 내가 물건을 줄 거 아니야. 이 말은 틀린 말이란 말이야. 그 말을 어떻게 믿고, 그렇죠? 물론 합의를 보면 돼요. 계약서에다가 이 사람은 돈이 지금 부족하니까 물건은 뭐 10월 1일 날 인도하고 대금은 12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그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민법은 합의가 우선이에요. 합의.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법적 다툼이 생기면 민법은 어떻게 하냐면 법원에 가죠. 그럼 판사가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도대체 약속한 내용이 뭡니까 이 말이야. 전마가 돈을 내가 그때 분명히 합의하기를 물건은 미리 받고 돈은 12월 31일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말이 맞으면 지금 11월 말이면 안 줘도 되죠. 맞잖아요. 근데 금마가 나한테 돈 안 준다고 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야. 판사 입장에서는 너 임마 계약을 했는데 물건을 받았는데 왜 돈을 아직 안 주고 있냐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원래 12월 31일 날 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다면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갑은 나는 그런 약속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계약서가 필요한 거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라 그러는 거예요. 계약서를 안 써도 여러분 계약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는 왜 자꾸 쓰라 그러죠? 친구들한테 돈 빌려주면 뭘 쓰라 그래요? 각서, 합의서 쓰라 그러죠? 왜?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쌩 깔까 봐. 나중에 이제 다툼이 생긴단 말이야. 나중에는 뭐 나는 2천만 원 빌려준 것 같은데 전만은 1,000만 원 빌려줬대. 이러면 이제 친구 사이가 틀어지는 거야. 악의적으로가 아니라 기억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다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딱 서류로 딱 써놓으면 안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문화가 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친구 사이한테 돈 빌려주는데 뭐 각서 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돈 빌려준 사람이 더 마음을 아파해요. 정말 분명히 오늘까지 갚기로 했는데 돈을 안 줘. 쫀쫀하게 돈 달라 소리 하기도 그렇고. 한 달, 2달 지나면 이제 내가 삐지는 거야, 전마한테. 이 새끼 진짜 한 달 중에 주기로 했는데 지금 지가 좋은 옷 막 쌓고 돌아다닌단 말이야. 금마도 지금 까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친구 사이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친구 사이에는 돈을 빌려주지 마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진짜 필요한 돈을 빌려줘야 친구죠. 남자들은 그런데 여자들도 그렇게 하세요. 진짜 입만가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도와줘야죠.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부부 사이에 다툼 싸우는 일은 뭐냐면 이제 여자들은 무조건 빌려주지 마라 그러죠. 빌려주면 난리 나죠. 몰래 빌려주지. 근데 빌려줄 건 빌려줘야죠. 그게 친구지. 자, 어쨌든 그 대신 각서는 받아두고 합의서를 딱 써두고. 자, 뭐 지금 그래서 민법은 뭐 이런 걸 공부하는 거고 상법은 아까 얘기했고. 자, 그래서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싶으면 법원직 공부를 시작하면 돼요. 법원직. 우리나라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법원직, 뭐 9급, 7급 시험이에요. 왜? 과목이 제일 많아요. 너무 양이 많아. 할 게 많아요. 저 행정법 하나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그렇죠? 다른 법하고 민법은 책만 해도 이 정도 돼요. 교과서만. 행정법은 그래도 제 책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양이 적죠. 어제 응답하라 1988년. 여러분도 보나? 거기 보니까 정봉인가? 성균관대 법학과를 합격을 해가지고 책상에 딱
책을 올려놓는데 이제 그게 민법 총칙이라는 책을 딱 올려놓더라고. 그게 민법 중에 민법은 민법 총칙, 물권, 채권, 가족법 이렇게 법학이 쭉 나눠져 있어요. 법조문은 하나인데 이제 워낙 양이 많으니까 공부할 게 책도 나눠놨어요. 그 민법 총칙 하나가 행정법하고 비슷해요. 그 정도로 양이 공부할 게 많아요. 자, 어쨌든 자 우리는 이런 법학은 몰라도 되고 알면 더 쉬운데 몰라도 되고 그냥 바로 이런 게 법학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법 공부를 시작하면 돼요. 자,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법에 관한 기본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지식인을 쳐가지고 이렇게 항상 개념을 익혀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고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 딱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가죠. 물론 말을 할 때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대충은 알겠어요. 근데 집에 딱 가는 순간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다시 보면. 자, 그래도 신경 쓰지 말아야 이 말이에요. 또 반복이 되니까.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거예요. 그 개념이. 자연스럽게 대충 이런 뜻이지라는 것만 알면 돼.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 풀어 쓸 일이 없으니까 주관식으로. 그 정도를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첫째 시간은 뭐 행정법에 대해서 도입부 들어가는데 지금 1시간을 써버렸는데 제가 책이 아직 여기 딱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마음을 느슨하게 먹고 왔어요. 오늘 내려올 때 오늘은 나는 이게 복사본물도 안 나간 줄 알고 8시간을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사회에 이 얘기를 해줄까 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또 복사를 내가 다 나눠줬네. 그래서 지금 약간 혼란스러워. 내려올 때 마음 먹었던 거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 자, 그래서 1시간은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행정법에 대한 과목의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줄게요. 어떤 과목인지. 자,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10분 쉬고 진행을 하죠.